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고 대 베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4-3-3 포메이션에서 박한부의 뒷공간 침투와 은부쿠의 직선 돌파, 사디키의 중원 커버가 동시에 작동하는 팀이다. 전방 3명이 모두 스피드와 마무리를 갖추고 있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박스로 직선에 가깝게 파고든다. 사디키가 중원에서 1차 압박과 인터셉트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공격 후에도 곧바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코너킥에서는 니어 포스트로 런닝 점프에 들어가 헤더로 방향을 바꾸는 패턴이 정교해 세컨 찬스까지 슈팅이 이어진다. 베닝은 같은 4-3-3을 쓰지만 무니에에게 공격 의존도가 높고 중원 전개가 막히면 롱크로스 위주로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토신의 스피드는 위협적이지만 전진 패스가 늦어지면 장점이 반감된다. 결국 압박과 세컨볼 싸움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전력과 구조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 전방 압박과 코너킥 루틴이 반복되면 베닝 수비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니에의 제공권은 변수지만 세컨볼 지원이 부족하면 위협은 제한적이다. 흐름과 찬스의 양을 감안하면 콩고민주공화국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콩고민주공화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세네갈 대 보츠와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네갈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파페게에가 더블 볼란치 한 축에서 중앙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빌드업의 템포를 조율하는 팀이다. 수비 포라인 앞에서 공을 받아 전개 방향을 잡고 짧은 패스와 중거리 패스를 섞어 전진하는 구조가 공격의 출발점이 되고, 이 패스를 이어받는 은디아예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페네트레이션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은디아예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수비를 끌어당기면 사디오 마네는 반대 사이드나 박스 안에서 타이밍 좋은 침투로 마무리 위치를 선점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에 시선이 쏠리면 노마크 슈팅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수비 전환 시에도 게에가 1차 차단을 책임지며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 라인 간격을 짧게 유지하는 구조다. 보츠와나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중원 구성 자체가 수비 보호에 치우쳐 있어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역습 상황에서도 빌드업이 단순해 전방 자원이 쉽게 고립되는 흐름이 반복된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해 자기 진영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많아지고, 측면 수비 라인 관리도 불안정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 경기는 파페 게에를 중심으로 한 세네갈의 중앙 장악과 수비 위주 운영에 묶인 보츠와나의 라인 유지력이 맞붙는 구도다. 세네갈은 게에의 전개와 은디아예의 침투, 마네의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보츠와나는 중원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롱볼과 단순한 역습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세네갈이 주도권을 쥔 채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세네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사드 대 알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사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며 중원 숫자를 늘리는 팀이다. 이 인버티드 풀백이 더블 볼란치 라인에 가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사이스는 일선 빌드업에서 첫 패스의 방향을 잡아주며 전개의 출발점을 맞는다. 이 선에서는 아피프가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키패스를 공급하고, 무이카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타이밍으로 공격을 완성한다.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면 측면 폭은 윙어가 넓게 사용해 안쪽 숫자 우위와 바깥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된다. 알알리는 4-5-1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드를 두껍게 세워 버티는 운영을 선호하지만, 에자톨라이에게 수비 부담이 쏠릴 경우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다부르는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으나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카르타비아의 개인 기량 역시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인 그림이 많다. 이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원 주도권을 쌓는 알사드의 구조가 4-5-1 블록으로 버티는 알알리를 압박하는 흐름이다. 알사드는 점유와 템포를 모두 쥐고 아피프와 무이카를 통해 박스 근처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알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나이지리아 대 탄자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측면 폭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동시에 가져가며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를 묶어가는 팀이다. 오시멘과 추쿠에제, 이워비를 오른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 집중 배치해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당기고 이후 반대편 루크먼에게 빠른 전환 패스를 연결하는 패턴이 명확하다. 오시멘은 박스 안에서 피지컬과 움직임으로 수비 여러 명을 묶어두고 추쿠에제는 1대1 돌파와 컷신을 통해 수비 균형을 흔든다. 이워비는 중원과 측면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전개의 리듬을 조율한다. 탄자니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중간 블록을 형성해 버티는 운영을 선호하지만 측면 전환 속도가 느리고 풀백과 윙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역습과 세트피스 외에는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경기 흐름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 나이지리아는 한쪽 오버로드 이후 반대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명확한 공격 공식을 반복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자니아 수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나이지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알이티하드 대 나사프카르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이티하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앞선 4명이 동시에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이다. 알시에흐리는 최전방과 2선 사이를 오가며 압박의 시발점이자 마무리 옵션을 동시에 맡고 베르그비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가속으로 수비를 직접 흔든다. 아우아르는 2선 중앙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로 박스 진입 타이밍을 만들어낸다. 중원 더블 볼란치는 세컨볼 정리와 라인 유지로 압박 강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나사프카르시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시 파이브백을 형성해 공간을 좁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첫 패스가 끊기며 라인이 급격히 낮아지는 약점이 있다. 윙백 복귀 속도가 늦어질수록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알이티하드는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를 끊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알시흐리의 압박과 베르그빈의 전환 속도가 맞물리며 빠른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사프카르시는 수비 간격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술 완성도와 압박 지속력을 감안하면 흐름은 알이티하드 쪽이다. 알이티하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튀니지 대 우간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튀니지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더블 볼란치 위에 메보리를 세워 중원 템포를 조율하는 팀이다. 사드와 풀백이 측면에서 콤팩트한 원투 패턴을 반복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고 마스투리는 박스 안에서 니어 포스트와 파사이드 침투로 마무리 각을 만든다. 메브리는 전진 패스와 볼 운반으로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며 세컨 찬스까지 연결한다. 세트피스에서도 세컨볼 집중도가 높아 점유율 대비 슈팅 효율이 좋은 편이다. 우간다는 4-2-3-1 구조에서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역습에 의존하지만 측면 수비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하다. 풀백이 끌려 나간 뒤 컷백과 낮은 크로스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튀니지는 측면 원투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우간다의 구조적 약점을 직접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마스투리의 박스 장악과 메브리의 이선 슈팅이 겹치면 찬스가 꾸준히 쌓인다. 우간다는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수비 조직 유지가 쉽지 않다. 전술 디테일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감안하면 흐름은 튀니지 쪽이다. 튀니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아스널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2-3-1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점유와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팀이다. 요케레스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로 기점 역할을 수행하고 사카는 오른쪽에서 폭을 쓰다가 컷신으로 박스 안 위협을 만든다. 에제는 중앙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리듬을 조율한다. 다만 하이 라인 유지 과정에서 센터백과 풀백 사이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뒷공간 노출이 반복된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구조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다가 전환 한두 번으로 승부를 노리는 팀이다. 마테타는 전방에서 버텨주며 세컨볼 기점을 만들고 예레미 피노는 하이라인 뒤를 파고드는 스프린트로 가장 위협적인 카드다. 휴즈는 중원에서 커버와 전환 패스를 맡아 역습의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 경기는 아스날의 하이라인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라인 브레이킹 역습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아스날이 점유와 슈팅 수에서는 앞설 수 있지만 볼을 잃는 순간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커진다. 예레미 피노의 침투 타이밍이 반복해서 살아난다면 팰리스는 적은 기회로도 결정타를 만들 수 있다. 단판 성격과 상성을 감안하면 역습 효율 쪽에 기대값이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